자, 첫 번째 핫삼 실루엣은 쥐와 고양이. 고양이는 쥐 잡으라고 있는 건데, 자, 고양이와 쥐가 지금 같이 놀고 있네요. 올해의 사자성어 대학교 교수님들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에는 쥐가 들어가고 고양이가 들어갑니다. 바로 어렵습니다. 묘서동처 함께 보시죠. 자, 또 여기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교수님들은 왜 늘 어려운 것만 그 올해 한자성어를 뽑아요? 뭐 역지사지, 적반하장 이런 거 많은데 꼭 그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 우리 모르는 거 왜 그런 것만 해요? 꼭. 그러게요. 그 교수신문에서 매년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자성어를 조사를 합니다. 예. 이제 그게 한 6개의 보기를 주고서 이 중에서 올해를 가장 잘 상징하는 내용의 사자성어가 무엇인지를 묻는데 올해는 묘서동처가 이제 꼽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묘서동처. 원래 이제 고양이라는 거는 쥐가 곡간을 뭐 털어먹거나 할 때 쥐를 잡으라고 두는 것이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쥐가 한 편이 되는 겁니다. 한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곡간을 같이 털어먹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태를 말하냐면은 이제 어떤 그런 비리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비리를 저지른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뭐 LH 사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장동 의혹 이런 것에서 봤듯이 뭔가 공정하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정보들이 어떤 공공기관이 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들의 사건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수들이 볼 때는 묘서동처가 올해의 어떤 여러 가지 세태를 반영하는 가장 잘 꼬집는 단어 사자성어라고 이제 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생각에 쥐 잡으라고 놨더니 같이 산다. 자, 교수신문의 이 묘서동처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풍자한 거라고 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LH 사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워낙에 주거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공 뭐 정보라던가 토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운용해가지고 서민들이 굉장히 주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미리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그런 개인 일 때문에 알게 된 그런 사적인 정보를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수들이 볼 때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이거 뭔가 공직 기강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고 비리를 척결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는데 앞장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게 되는 그런 세태를 꼬집은 것이죠. 묘서동처. 그렇군요. 손재미 변호사님, 혹시 묘서동처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풍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대장동 사건이 사실 올해 한 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대장동 사건 몇몇을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굉장히 높은 지위에 갔던 법조인들이 굉장히 연루가 많이 되어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게 50억 클럽에 대한 정체라든가 50억 클럽에서 실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사실은 그 법률구조공단인가요? 이사장 때의 시기였기 때문에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서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이랑 관련된 이해관계를 도모하지 않고 청탁받지 않고 청렴하게 일할 것을 기대했으나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더 엄중한 법집행이 기대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킨 게 많거든요. 그 점을 꼬집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법조 직역에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법조인이라고 더 높은 도덕 관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잘 지적했다 보입니다. 예, 묘서동처 올 한 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